어느 날 아침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젊은 작가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 여러 가지 얘기 대담을 하는데 전해드리고 있는 내 가슴이 뛰고 정상규입니다. 또 번쩍하는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저분은 어디서 저런 파워가, 저런 건강한 정신이, 저 멋진 영성이 나왔을까? 틀림없이 신앙인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또 우리 강단에 me셨는데 한 2년 됐나요? 네, 그때 예. 1년 전에 이제 감사 특밤에 예. 와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 특밤에 me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요즘 어디에 필이 꽂혀 있습니까? 사실 그 간증 전후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달라졌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약간 클리셰 같은 건데, 복음을 좀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울림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대상에 서면서 느낀 것은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과연 내가 크리스천인 걸 내가 자랑스러워하면서 드러내면서 하는 적이 있나? 최근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초대 교회사와 관련돼서 우리 독립운동사하고의 어떤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쪽으로는 제가 시선을 많이 좀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넘게는 그 초기에 어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분들의 그 어떤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 독립운동사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최대한 많이 좀 발굴하고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 처음에 하셨잖아요. 네,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 네. 그러다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군 장교로 나오셨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그 독립운동가들을 개발해서 또 그분들을 세워주는 또 알려주는 우리 시대가 놓쳤던 잃어버렸던 잊었던 영웅들을 찾아내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왜곡된 역사를 보고 그게 의분을 가지고 아마 이 일을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구체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라는 단어도 사실 저한테는 낯설었죠.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과였고 컴퓨터 특기생에서 컴퓨터를 좋아했던 학생이었고 대학교 때도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 전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양 과목으로 수학을 많이 들으면서 2학년쯤 될 때 컴퓨터 자체보다 수학이 더 재밌어서 수학으로 전공을 바꿨던 거고요. 그리고 부전공을 경제학을 했던 건데 제가 그 시간 속에서도 한 가지 좀 대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의미 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있던 곳은 미국에서 오레곤이라는 주였는데 그 오레곤주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주 중에 하나였어요.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가 만들어진 곳이었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던 2005년도 그때만 해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던 때였어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동양인이면 차별하는 그런 시대였고 근데 그 시점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소년원 출신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자연과학이랑 수학을 가르쳐주는 NGO 단체를 제가 만들게 되었어요. 그 단체를 만들면서 처음엔 제가 이들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 제가 훨씬 더 많은 거를 얻었고 배웠고 그 삶이 제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들을 돕는다 할 때 주변의 선배들도 그렇고 모두가 좀 위험한 애들이니까 어울리지 말라 하고 굉장히 좀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수학의 천재가 아니어도 내가 가진 이 부족한 지식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한번 그런 선택을 하고 나니까요. 보통 수학이랑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퀀트라고 해서 금융수학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월스트리트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쪽 직업으로 많이들 이렇게 빠지거나 전문직으로 빠졌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NGO를 만들면서 느꼈던 것이 그 당시는 이런 용어도 없었는데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이런 거에 눈이 좀 띄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좀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춘의 때, 대학생 때 딱 그걸 경험하니까 그게 너무나 강렬한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꿈이 없다고 말했던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외모는 당연히 더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그 친구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나 2년제 대학 CC에 어플라이를 해보려고 해 라는 말을 할 때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이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그 전까지 한국에서 나는 경쟁 사회였고 1등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노력해야지만 남을 이겨야 되고 이런 거였다가, 내가 꼭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그 분야의 무슨 천재가 아니어도 이렇게 서로 행복하면서 기쁘게 눈물도 흘리면서 또 자족할 수 있는 이런 게 23살, 24살의 나이에 너무 큰 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급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오자마자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국적을 선택하라고 이제 영장이 날라왔었고, 저는 이제 한국에 급히 왔던 이유가, 제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외아들인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급히 그때 어머니가 국제 전화가 왔었어요. 아버지가 40년대생이셔서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세요. 저를 굉장히 늦게 나셨고, 그래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오죽하면 국제 전화로 유학하고 있는 아들한테 빨리 들어와라 하실까. 웬만하면 그렇게 전화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한국에 왔었고, 근데 아버지가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출퇴근을 제가 하면서 부모님을 내가 부양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출퇴근이 자유로운 이제 장교 복무를 선택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공군 장교 이제 학사 131기 목사님 후배로 특기는 뭡니까? 군수 특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특기로, 수송, 예. 보급 예. 수송 특기로 해서 예.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에 갔죠. 근데 제가 이 앞부분에 이걸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연은 없다는 거죠. 그때 제 안에 왔던 그 제 존재가 울리는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장교가 돼서 강원도 고성군으로 제가 이제 중대장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희 중대 안에 병사 중에 기초생활수급제로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영화 밀정에 나오는 배우 공유 씨의 이제 친손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의 어떻게 보면 손자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만 그 부대에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독립운동가, 뭐 의열단 이런 단어도 처음 들었었고,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들이 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한 거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약간 원망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좀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애국심과 국가감이 고취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정말 잘 돼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군 생활을 3년 6개월 하면서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는 잊지 않는다고 장교교육대에서 배웠고, 그리고 장교가 돼서 딱 현장에 갔는데 그 현실을 딱 보니까 뭔가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면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날 처음으로 집에 가서 제가 국가보훈처, 그 당시 국가보훈처를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통계청을 확인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독립유공자 중에 약 80%가 기초수급자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과거에 NGO를 만들었던 때 저한테 했던 질문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모든 소년원 아이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모든 독립운동가 후손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그걸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데 다른 거를 생각하면 자꾸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걸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던 찰나에 남녀노소가 다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과 관련돼서 내가 뭘 만들면 되겠다. 근데 장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되잖아요. 비영리는 겸직이 가능해요.
그럼 비영리로 핸드폰 앱을 만들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갔어요. 근데 이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까 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보훈처에만 해도 15,000명이 있는데 15,000명을 다 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이 내가 15,000명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15,000명이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자.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있는 모든 독립유공자를 엑셀 파일로 다 옮긴 다음에 그분들을 태어나신 날과 돌아가신 날로 다 정리를 해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내 핸드폰에 문자 알람이 오게 하는 앱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딱 설치를 했을 때 알아서 특정 독립유공자분이 돌아가신 서거일에 아침에 핸드폰 문자 알람이 딱 오는 거죠. 오늘은 어떠어떠한 독립유공자분이 조국을 위해 서거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이런 날이구나 하고 알람을 딱 확인을 누르면 앱이 켜지면서 그분의 사진과 간단한 양력이 나오는, 그냥 딱 그 기능만 들어간 앱을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앱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제가 이런 계속 활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전히 수학 전공자고, 저는 이제 군 장교 복무 도중에 뭐 또 인생의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걸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모든 당시 동기들처럼. 근데 국방부 장관, 그 당시 국방부 장관님이 현역 장교가 이런 앱을 만들었다면서 저를 KBS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출연시킨 거예요. 명령이었죠, 출연이.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출연을 했는데 그 출연이 그 당시 시청률이 한 7%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이제 잊혀진 독립운동가 분들의 후손들이 편지가 오기 시작했고, 그 편지를 모아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으로 제가 책을 냈던 것이 2017년도에 나왔던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였고, 그 이후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이제 전국적으로 강연이 들어오고, 이제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게 되고, 북콘서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런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알린 어떻게 보면 청년 활동가가 되어버렸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당시에 뭐 강연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최소한의 어떤 경비는 돈이 생길 것이고, 최소한의 자족할 수 있는 돈은 생기지만, 제가 이 일만 집중하기보다는 제 일을 하면서 병행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본업이 돼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학부 때는 전공이 수학이랑 경제학이었지만 뒤늦게 이제 제가 역사학을 석사, 박사를 하게 된 게, 그쪽을 본업으로 전념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선한 마음으로만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악한 마음으로 뭐 자료를, 서류를 조작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독립운동가 그 앱에 올려달라 하면서 가짜 독립운동가인데 진짜 독립운동가처럼 이렇게 사기를 치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보훈처를 상대로 저를 증인으로 소송을 거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송사에도 휘말려도 봤었고, 저는 누군가를 도왔을 뿐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가짜였던 거예요, 자료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이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도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이가 이제 뭐 10대, 20대가 아니라 어느덧 30대, 이제 40대가 되니까 이게 전문성이라는 걸 분명히 요구하게 되는 그 기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뭔가 좀 전문가로서의 그게 없으면 내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계속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병행했던 것이, 그래서 공부랑 일이랑 늘 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좀 지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사회에 소외된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돕는 사회 사역이 이것이 국가가 되고 역사가 되는, 잊혀진, 잃어버린 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영웅들만 잃어버리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이 사역 자체가 우리 사회 속에서 잊혀진 사역, 잃어버린 사역이 되고, 또 우리 작가님의 그 스피릿, 영성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가 확장되어져요. 우리 작가님께서 몇 개월 전에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쌍수를 들고 쌍발을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도 할 수 있지만은 현재 계신 그 자리에서 이 사역을 해야 훨씬 더 역량이 있고 목사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 비춰지는 빛이 흐려질 수 있다 하고 조언을 했는데 신학교는 안 가기로 하셨다고. 네. 제가 오늘 작가님을 뵙겠다는 설렘 때문에 예. AI에게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아, 예. 네. 우리 선교사 정신, 복음 전도자 정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또 이 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 영성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엄청난 복음 전도고 선교사거든요. 예. 그래서 작가님의 그 사역과 정신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좋아하는 워딩 가운데에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이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저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저국의 숨은 영웅들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역사가 오늘이 되고 어제와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가 제대로 건강하게 서야 오늘이 분명해지고 네. 그 건강한 터 위에 내일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네. 이제 그 일을 하는 건데 어제 일을 끄집어내서 밝혀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밝혀주는 일이거든요. 일을 하시면서 이 귀한 사역과 복음 전도 이것이 별개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생각에서 내가 AI에게 물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청년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면은 최근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살면서 한 번쯤은 강대상에 서보라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경건해지고 거룩한 부담감도 느끼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서 평소에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동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 그런 거를. 그래서 되게 늘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 그 내 모습, 상태를 좀 점검해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강대상에 서보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강대상에 서는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이 저의 존재와 제가 여기까지 왔던 이것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들을 뒤늦게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이 예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그래도 작가기 때문에 과거를 많이 대면해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철학적으로는 분석이 되고 지식적으로는 분석이 돼서 과거에 이런 사건들과 터닝 포인트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라고 나름 논리적으로 나름 조리 있게 말은 잘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성령의 이끄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부터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제가 드러냈을 때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너 기억 안 나는구나 어릴 때 하면서 얘기해 줬던 그런 거에서 너무나 정말 온몸에 전율을 돋는 그런 제가 기억 못하는 순간에 제가 서원 기도를 어떻게 했었는지부터 막 온갖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이게 정말 신묘막측한 이 흐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제가 해왔던 이 일들도 제가 이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했던 일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 순간에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 숨쉬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양심의 소리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하고 진심으로 고민해보고
나의 이익은 없더라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뭔가 한 번쯤 청년의 때에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은 경로 의존성이란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이후에는 그 선택지를 고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내가 했던 그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또 노력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청년의 시절에 조금 더 그런 이타적인 선택들, 공의로운 선택을 해보는 경험은 그 이후에 내가 신앙에 방황을 하건 어떤 위치에 있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자기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당겨주는 힘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과거의 이 사건들이 결국 지금의 나에게 그때는 그것이 좀 바보 같은 선택일지 모르고 남들이 보기에는 돈 안 되는 일, 뭐 정말 돈 안 되는 일 많이 했거든요. 그 돈 안 되는 일들, 뭐 바보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참 신기하게도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됐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나에게 힘을 주고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은 그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선택들이 지금의 저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선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선택으로 지금 제가 또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또 역사거든요. 내가 어떤 토대가 있었고 어디서 뿌리가 있고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은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해봤고 내가 그런 어떤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금 막 사명 막 이러면서 막 하면은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들은 그런 게 더 많이 흔들린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명으로 막 달려가는 어떤 그런 무거운 주제, 물론 당연히 너무 중요한 주제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토대 위에 있고 어떤 토대를 쌓고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청년들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윗이 곰을 쫓기 위해서, 사자를 쫓기 위해서 던졌던 돌팔매가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네. 돌멩이가 되는 거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정치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응변을 하고 네. 글을 쓰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만드는 길로 인도하는 글쓰기, 응변, 또 학교에서 리더십,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목사가 되었거든요. 우리 보면은 작가님께서도 수학, 과학, 자연과학이잖아요. 또 네. 경제, 경영, 또 이것이 또 역사로 이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듣고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런 청년이 자라서 대통령이 돼야 되나.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로 또 뭐 인도하실는지 또 뭐 모르겠어요. 총장으로 인도하실는지 뭘로 뭐 장관으로 인도하실는지 뭐 보훈처장이 저 장관이 될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건 너무나 달콤한. 네,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은 보훈처 장관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비전, 네. 나아갈 길을 뭐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 머리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었어요. 서울대를 갈 때도 그렇고 하버드를 갈 때도 그렇고 엉덩이 싸움하고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 다 느끼는, 자기가 이 정도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오는 인풋 대비 아웃풋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이제 학창시절처럼 내가 공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 힘을 빼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게, 너무나 한순간에 다 이렇게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들을 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좀 비전을 갖냐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내가 한 걸음만 걸어가면 되는데 내가 급해서 두 걸음, 세 걸음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을 내가 좀 잘 다스려야겠다.
자꾸만 조급해지는 마음, 자꾸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기려고 하는 마음,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나의 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사람들이 인지하고 인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또 교만해지고 한순간에 내가 또 자만해지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에 좀 집중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 박사를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또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공익 관련된 좀 사업체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제 사명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정체성이나 제 어떤 본질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아마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 때는 어쩌면 기업인 정상규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제가 어깨에 힘을 주고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일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순서는 유영모의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유영모가 누구를 만났느냐 얘기도 되지만은 유영모와 함께 맛있는 얘기를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작가님을 메시고 80주년 하나님 앞에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날의 고난도 잊지 말자.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잊지 말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길래 기회는 찬스다. 제가 시간을 얻을 수 없는 귀한 분을 오늘 또 시간을 얻어서 우리 작가님을 메시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